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우리 필기시험에 이어서 실기시험 우리 모의고사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흡연 대상자, 녹내장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 연화곤란 대상자, 청각장애 대상자죠.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적은 식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라든지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또는 알코올 중독 또는 식욕부진이나 오신 같은 거, 사회적으로 고립, 그리고 연화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화곤란 대상자가 답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가 체중 감소가 있고요.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마르고 약해 보인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상처 회복 지연. 이거 우리 상처 회복 지연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체중 감소라든지 마르고 약해 보인 신체 기능, 뭐 다른 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보호자와 유치도녀 간 삽입에 대해서 의논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의 답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하고 방하구는 화장실하고 방하고 가까운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벨트나 단추, 옷은 벨트라거든 단추 대신에 지퍼가 있는 것도 고무줄 바지를 입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한 낮에는 기저귀를 차용하지 않고요. 야간에도 화장실 이용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금한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바지 뒷부분 움켜잡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보여주는 언어적 요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라고 답이 되겠네요. 네. 4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준다. 그 다음에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린스를 한 후에 차가운 물로 헹군다.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3번이 답이겠네요. 우리 손가락 끝으로,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는 거 맞고, 대상자는 우리가 침대 모서리로 머리가 오도록 비스듬히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방수포는 머리 밑에 깔아주고요.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고 어깨에서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리고 젖지 않도록. 그 다음에 린스하고 나서는 뭡니까? 우리 따뜻한 물로 헹궈 주셔야겠죠. 목욕을 헹궈 주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는 머리카락은 마른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해 주는 게 좋죠. 젖은 상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 없이 두발 청결 도끼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가지고 거품을 내고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물 없이 두발 청결 머리 감기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5번 보시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물의 온도는 30도 이내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암벽에 대고 앉게 한다. 팔, 몸통, 회음부, 다리순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목욕을 선체로 옷을 입힌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물의 온도는 39에서 40도씨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겠죠. 3번은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암벽에 대고자 하는 거. 네, 대상자는 우리가 들어갈 때 건강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물을 헹구는 순서를 보시면 어떻게 발과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회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발이 빠졌는데
다리, 그 다음에 몸통, 회음부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발, 다리, 팔이 빠졌네요. 팔, 예, 팔, 몸통, 회음부로 순서로 닦아주시면 되고, 목욕은 선체를 아니라 의자에 앉혀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예, 선체로 옷을 입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답은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암벽에 대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6번 보시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대상자가 불편한 쪽이 오른쪽이네요. 그러면은 우선 우리 휠체어의 위치를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휠체어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거 휠체어 위치 왼쪽 맞고요. 이쪽도 이건 오른쪽이니까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이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른쪽이네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싸움이네요. 그죠? 네, 1번하고 5번 싸움인데,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대상자가 휠체어의 시트를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근데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건강한 쪽을 지지하고 있네요. 요양보호사는 이쪽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마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네요. 그래서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마비 쪽에서 건강한 쪽으로,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겠네요. 네, 5번.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보행기 문제는 우선 보행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둔부죠. 네, 둔부이고 팔의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다리일 때 또는 양쪽이 다 아플 때, 그죠? 양쪽 다리가 다 약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다리일 때는 보행기와 같이 약한 다리가 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면 되고요. 양쪽일 때는 항상 보행기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편하실 대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8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습도 80에서 90% 유지한다. 채광, 직사광선을 이용한다.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수 난방을 이용한다.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어놓는다. 온도는 여름철에 16에서 18도, 겨울철에 25에서 27도를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습도는 40에서 60%가 좋고요. 그죠? 40에서 60%가 되고, 채광은 우리 자연채광 같은 것은 좋습니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데, 근데 직사광선은 눈에 자극적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직사광선보다는 이제 간접 광선을 받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난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죠. 네, 그리고 환기는 우리가 보통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네, 10분에서 30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온도는 그래서 여기 답이 맞고요. 그 다음 온도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22에서 25도씨. 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18에서 20도, 22도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인 것 같네요. 네. 9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걷는 시간은 서서히 늘린다. 운동 시간은 매일 다르게 한다.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운동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부터 진행한다.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답은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지병, 기저질환이 있든 혈압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는 것은 먼저 의사와 사전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고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을 선택하도록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선 상태에서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라고 되고요.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숟가락을 같은 경우는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기 위해서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도록, 다 섞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으로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턱받이거나 앞치마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경우는 식탁 위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고, 네. 그리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턱받이거나 앞치마를 해준다가 맞겠네요.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답은 4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회하는 대상자, 우리가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관찰하고 안전하게 치워놓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배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이 배회하는 이유가 대상자에게 신체적 요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를 한다고 하면은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확인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대상자한테 시간과 장소를 알려서 현실감을, 진압력을 확인시켜주고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런 배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신분증을 부착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야간 배회 증상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절부절 못하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TV 크게 틀어놓지 않고요. 집안은 어둡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일 경우는 고양이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하고, 그리고 상실감, 욕구로 관련된 배회일 때는 가족들과 다가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든지,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든지,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2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답은 그쵸,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대상자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수용이죠, 수용. 그 다음에 수용을 통해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이라고 했네요. 이것은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라서 우리가 일단 왼쪽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똑같이 오른쪽 빈표에 그림이나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상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표의 칸수라든지 도형이나 숫자를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짚어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력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중증의 대상자, 인지기능 장애 있는 대상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빠르게 반복한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반말을 사용한다. 대상자의 특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번인 것 같죠 우리.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면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대화할 때는 아이 컨택 하도록 하고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라고 하는 게 좋고요.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 답은 3번이고요. 우리 화상 있는 대상자한테는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면의 확대 위험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수돗물에 환부를 직접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지라든지 장신구 과정은 최대한 빨리 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장이라든지 기름, 된장, 치약 같은 거 절대 바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상 부위를 만지지 말고, 그리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땐 반드시 병원 치료 받고요.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입술에 화상이 입었을 때는 가스를 마신 경우 방문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화상 환자가 호흡곤란을 쓰러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급처치는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최대한 빨리 빼도록 하는 것이 좋죠. 우리 여기 15번까지 오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제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내일인 것 같습니다. 2월 19일 날.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